Hello, I'm Chin, and this is Peace Insight, where we bring you this week's news on reunification. Recently, a lot of picture books covering the wish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published. Today, we meet with two picture books and their writers on the site of reunification. Cheolsu's father still doesn't approve of Cheolsu and Boonhee's relationship, so the couple decides to use their own unique way to persuade him. What could that be? 여기 감나무에 이름을 붙여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다르게 불리는 두 명의 친구도 있죠.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림 동화 할아버지의 감나무, 이혜리와 리혜리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가득한데요. 오늘은 도서관 체험 행사를 온 어린이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동화 할아버지와 감나무를 쓴 서진선 작가가 초대됐습니다. 자주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 막 웃음소리, 할 말, 미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세대, 우리 선배들이 이걸 잘 지켜서 이걸 잘 보존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 작가는 평화라는 주제를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저에겐 영암 깊은 산에서 팔지도 않는 감나무에 이름표까지 달아 키우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장에 가던 날, 제가 장난감 총을 사달라고 조르자 다정했던 할아버지가 냉정하게 변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감나무에 걸린 이름의 의미와 할아버지가 총을 보고 안색이 변하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실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서 작가의 아버지. 서진선 작가는 아버지가 평생을 안고 갔던 마음의 짐을 동화로 만들었습니다. 분명 아버지도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슴에 묻고 결국은 끝까지 가슴에 묻고 그냥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뭘 바랬을지,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바랬을 건데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통일 그림 동화를 내놨습니다. 바로 제목이 이혜리와 리혜리, 반대로 보면 리혜리와 이혜리라는 같은 제목인데요. 자, 오늘 이 책을 쓰신 전현정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리와 리혜리를 쓴 작가 전현정입니다. 네, 작가님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이 이혜리와 리혜리는 남한 어린이 이혜리가 본 북한 어린이 리혜리, 그리고 북한 어린이 리혜리가 본 남한 어린이 이혜리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 이 설명을 듣고도 이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간략하게 내용 소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이혜리가 다니는 유치원에 리혜리라는 친구가 새로 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놀이도 성격도 너무나 다른 두 혜리.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두 혜리처럼 이혜리의 할머니 집은 제주도에, 리혜리의 할머니 집은 개성.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혜리와 리혜리,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책을 보고 아무래도 리혜리와 이혜리, 그리고 이혜리와 리혜리, 이 구상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구상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통일을 주제로 한 많은 동화가 남한이 본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북한 어린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자로 그려지고 남한 어린이가 북한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종종 표현이 되는데 이혜리와 리혜리는 남한 아이와 북한 아이가 처음 만나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자체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읽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기회가 닿아서 남극에 다녀올 수 네.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3일을 가는 긴 여정이었는데 사람도 얼마 살지 않는 그 남극에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앞에 지천에 두고 눈으로 보이는 우리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또 좋아하는 놀이도 다 다른 그 두 해리가 만나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남과 북이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의 유치원에서 많은 해리들이 함께 만나는 날을 기대합니다. 네, 작가님의 바람처럼 얼른 통일이 돼서 우리 해리들이 각각 만나서 손잡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촬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평화와 통일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에도 평화와 통일이 가깝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보세요? 야, 아니 뭐야, 제 번호 지웠어요? 아, 아버지 저예요, 저 철수. 예. 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예, 군희 씨 얘기냐고요? 아, 이거 아니에요. 예. 예, 나오실 거죠? 기다릴게요. 네. 근희 씨, 파이팅! 화이팅! 하긴 뭐가 있다고 오라는 거야. 엉뚱하면서 엉뚱이라 할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 짠! 나 참 이게 다 뭐야? 아이, 제가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그래요. 얼씨구. 뭔데? 보죠. 아버지, 이제 탈북민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바야흐로 3만 명이 넘어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겐 정말 이웃이나 다름없다, 이웃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난 또 뭐라고? 됐어 이놈아. 아, 잠깐만요. 그 북한 여자는 세다라는 그 일부의 극히 일부의 편견이 있는데 제가 만나본 결과, 제가 경험해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 정말 새롭고 즐겁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연애에서 재미를 찾아? 평생을 함께할 널 이해해줄 평범한 여자를 찾아야지. 아이고. 저기 아버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탈북민들 모두 여기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남북관계와는 별도로 같은 역사를 가진 동포이자 같은 언어를 쓰는 결애로 좀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이쁘지 않아요? 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출생 지역, 외모, 정치 성향 등으로 가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저희
예쁘게 좀 봐주세요. 네? 됐어 이놈아. 이럴 줄 알았지. 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나는 절대 이 꼴은 못 본다. 아니 그 아버님. 아가씨, 나는 남의 귀한 자식에게 모진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철수 놔줘요. 아버님, 많이 속상하시죠? 이해합니다. 제가 평범하지 않아서 더 속상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이방인 같았거든요. 같은 얼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기에 더욱 정이 깊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편견과 외면은 만만치가 않더군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리기도 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알면서 속아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 간에 이곳의 삶의 터전을 잡은 다음에야 북한 사람이 아닌 그저 한 여자일 뿐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제 주변엔 편견 없이 저를 봐주는 좋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철수 씨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쁘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저 북한이라는 색안경만 벗어주시면 제 모습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 저희 진심 좀 알아주세요. 얘들이 왜 이래? 놔요. 참.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철수 아버지처럼 차별과 편견의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국민통일협약의 일환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500여 명이 사회적 대화를 가졌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대화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식이 있던 사람들이 대화 이후에는 존중과 협력으로 의견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덜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아라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저 여자 못 만나게 해서 오늘 같은 쇼를 벌인 거냐? 아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께 저의 진심을 들려드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맹랑한 생각은 누구한테 나온 거냐? 원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랑 싸워볼까도 했는데 우리 분희 씨가 아버지랑은 싸우는 게 아니라고 대화로 잘 해결해봐야 된다고 해서요. 참, 북한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드세고 막말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현명한 사람도 있네. 그 생각이 좀 바뀌신 거예요? 몰라 이놈아.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내 손을 꼭 쥐고 있던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여자는 손 차면 안 된다고 전해. 아니 아버지 고마워요. 됐어 이놈아. 조심히 가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the food in North and South Korea is doenjang soybean paste. Today, we meet a North Korean defector who has become a master chef specializing in doenjang. Let's get a taste of her tasty story.
공기 좋은 태백산 기슭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수백 개의 항아리와 함께 구수하게 익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저 사람 된장하는 여자야, 된장녀야 해. 그거 더 좋아. 나는 기본이 이거니까. 탈북민 출신의 요리 연구가 허진 씨. 아우, 야 너무 맛있겠다. 맛으로 남과 북을 잇겠다는 그녀. 내가 차린 연희상을 차려서 같이 밥 먹는 그런 날이 그거 생각하죠. 거기 이제 그런 날이 있겠죠. 된장 하나에 울고 웃는 허진 씨의 달콤 짭조름한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마당에 놓인 수백 개의 항아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이곳이 바로 허진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아, 색깔 죽인다. 아이고야, 희한하다. 이 항아리가 다 몇 개예요? 200개. 너무 많으면 사람을 구해야 되고 맛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모두 자신의 손을 거쳐야만 안심이 된다는 허진 씨. 맛에 대한 엄격한 고집은 이미 고객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합니다. 잘해서 보내드려야지. 근데 이분이 작년에 그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 물량이 떨어져가지고 못 가져가신 분이 오늘 시집 보낼 거예요. 캐나다로. 캐나다요? 예. 글로벌. 우리 된장이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된장이에요. 해외에서도 점점 주문량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그거 뭐 딱 뭐 100g 더 준다고 내가 뭐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꾹꾹 채워서 눌러주는 게 내 방법이야. 나는 그래 잘 안 써. 아끼지 말고 퍼주자가 그녀의 신조입니다. 저는 2006년 2월 달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요리 전문가 허진입니다. 한국에 온 뒤 오로지 된장 연구에만 몰두한 그녀. 우연한 계기로 방송 매체를 통해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 요리를 선보이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철도 분야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중국 쪽으로 장사를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넘어오는 친구들을 따라서 같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뺏깁시다. 막 안에 뜨끈뜨끈하다. 아이고, 우리 1년 농사야 이게. 아이고. 겹겹이 쌓인 이불을 걷어내자 손 댄다, 손 대. 한번 해봐. 막 뜨끈뜨끈해. 구릿빛의 메주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콩으로 따지면 3,000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물들이 사는 곳. 매주 말리는 것. 그전에 계속 집에다 말렸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잘 마르는 것 같지 않고 해가지고 아이고야 잘 마르고 잘 떠. 세상에. 이게 이런 매주는 어디서 볼 수도 없어. 이게 우리 집 장맛을 좌우하는 비결이야. 이야, 정말 잘 떴네. 기가 막히겠어. 오늘이 가슴이 제일 두근두근한 순간이야. 이게 잘못 뜨면 장은 그냥 버려야 돼. 이러면 뭐 지금 통장에 쌓아놓은 돈은 없어도 나는 부자지 뭐. 부자예요, 부자. 고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북한에서 좀 이름난 요리사이긴 하신데 항상 집에서 된장, 고추장 이걸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우리는 왜 이런 거를 자꾸 집에서 하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요리를 하려면 일단은 장류를 잘 다룰 줄을 알고 다스릴 줄을 알아야 요리사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생각나서 그러면 일단은 된장부터. 그래서 이 장에 먼저 신경을 많이 쓰고 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음식의 근간이 되는 장맛은 부모의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북한에도 된장을 이런 식으로 만드나요? 아닌데 나 그런 북한식 매주 한 거 있는데 요거 어떤 거요? 요 다르죠? 짠! 내가 이게가 해보니까 확실히 마르는 게 빨리 마르더라고. 북한에는 이런 모양으로 된장을 만드나요? 다 이런 모양을 매주 만들어. 왜요? 날씨가 춥잖아요. 여기 우리 남한보다도 추우니까 더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먼저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밑에 매달린 것들 먼저 여기서 마르면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이게 굵은 부분이 빨리 마르고 여기는 작으니까 이거하고 같이 마르는 거지.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대로 빚은 북한식 매주. 하지만 재료도 환경도 다른 이곳에서 어머니의 장맛을 구현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지쳐가던 허진 씨의 손을 잡아준 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는데요. 저희 신랑이 그러면 강원도 태백이라는 데를 가면 자기 고향집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집은 낡기는 했지만 마당이 좀 있다 해서 여기를 같이 내려와 봤어요. 그다음에 둘이서 된장을 좀 우리나라에서 맛있게 한다는 데는 거의 다 견학하다시피 하면서 다 돌아다니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여기다가 2년 동안을 장을 갖다 시범적으로 해놨어요. 해놨는데 장맛이 거의 북한 맛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태백의 찬 기후가 고향인 함경북도 청진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장맛을 결정짓는 칠알이 환경이라면 나머지는 맛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허진 씨의 깐깐함이었습니다. 미스 깨끗하다. 매주 하나하나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씻은 것도 모자라 3년 동안 간수를 빼 불순물을 제거한 천일염을 또 한 번 면 보자기에 걸러내는데요. 바닷물을 가지고 만든 거라 이런 작은 불순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모래랑. 그래서 여기다 해서 걸르는 작업이지, 결국에. 야, 진짜 희한하다. 이거를 우리가 먹게 돼요, 안 걸르면.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명태! 직접 고르고 손질해서 말린 명태를 된장 담그는 마지막 단계에서 올려줍니다. 매주와 명태라니 좀 생소한 조합인데요. 우리가 그 된장찌개랑 해 먹을 때 여기는 멸치 육수를 해서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냄새를 싫어해요, 내가. 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나는 항태를 여차 해가지고 항태를 직접 말려서 이렇게 엮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별도로 우리가 된장찌개를 할 때 육수를 만들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이러한 노력들은 허진 씨에게 대한민국 조리 명인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거 볼 때마다 그 생각나요. 나를 엄청 잘하라고 저거를 또 준 건데 이제는 어디 나가서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데다가 내가 먹칠을 하면 안 돼요. 내 한 명이 잘못하면 아유 북한 사람 명인 시켜봤대 작가서 그렇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쨌든 발효식품 요리 1호니까 1호가 잘못하면 2호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며 준 것 같아요. 두 어깨가 무거운 허진 씨.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오전 일을 끝마치자마자 우체국에 들렀는데요. 어떻게 쓰나? 저 사람들 보고 써달라 그래야지. 아니, 택배 보내려고 왔지, 우체국에. 우체국이니까 택배 카나다 보내네. 에이. 주소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하죠? 허진 씨는 캐나다로 무사히 택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아우 좋네. 저렇게 가면 뭐 터질 일이 없네. 택배 보내기 난관에 부딪힌 허진 씨. 허진이의 된장이 강하란 글로벌 무대를 나가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한 만찬 준비에 나서는 허진 씨. 이 명태 얼마씩이에요?
명태를 활용해서 만든 맛있겠다. 맛깔나는 북한 요리의 정체는 뭘까요? 강원도의 문턱에서 지금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통일 전도사 아닙니까? 밥상 전도사. 내 생각. 통일을 꿈꾸며 요리하는 허진 씨의 인생 이야기. 다음에 계속됩니다.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